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근로장려금이 당신을 돕는 것 같지만 가난을 유지시키는 이유. 챕터 1. 돈을 버는 사람 vs 돈을 받는 사람.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달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늘 돈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자가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고방식의 차이가 그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깊이 분석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고 실제로 부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볼 것입니다. 1. 돈을 받는 사람은 생존에 집중하고 부자는 확장에 집중한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은 두 가지 모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생존 모드, 두 번째는 성장 모드입니다. 생존 모드는 즉각적인 안정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리스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야 해.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돼. 일단 지금 돈이 들어오는 일이 필요해.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부를 만드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즉각적인 안전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성장 모드에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지속적으로 흘러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5년 후에도 돈을 벌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10만 원을 쓰는 것이 미래에 100만 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즉,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단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장기적인 부의 확장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차이를 만든 마시멜로 실험. 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어린아이들에게 눈앞에 마시멜로를 지금 먹을 것인가 아니면 15분 후에 2개를 받을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선택하고 마시멜로를 바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연구진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추적한 결과 기다림을 선택했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 경제적 성공, 건강, 심리적 안정 면에서 훨씬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차이도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라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부가 들어온다는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부자들은 지금의 작은 돈을 미래의 더 큰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세 번째, 돈을 벌고 싶다면 즉각적인 보상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기적인 돈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3가지 방법. 첫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증식시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돈을 쓰는 것이 미래에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 둘째, 장기적인 결과를 상상하라.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아니면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기반을 쌓고 있는가? 부자들은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성공을 선택한다. 셋째,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져라.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구조를 고민하라. 지금의 시간을 단순히 돈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자동으로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라. 결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사고방식부터 다르다. 첫째, 생존 모드에서 성장 모드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둘째, 단기적인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셋째, 즉각적인 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를 준비하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당장의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는 부자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과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법을 배워보자. 챕터. 이 부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과 레버리지를 만든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유해진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 해답은 소득의 구조와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본소득과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원리다. 1. 근로소득 vs 자본소득. 당신은 어느 쪽에 의존하고 있는가? 먼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소득은 내가 직접 일한 만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는 것, 시간제 근무자가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것, 프리랜서가 계약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얻는 것. 이런 소득 구조에서는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춘다.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자본소득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수익이다. 부동산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에서 나오는 수익, 자동화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러한 자본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을 돈과 맞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자본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본소득을 만드는 전략을 세운다. 두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돈을 불린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큰 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전략이다. 과학적으로도 부는 복리 효과로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복리의 법칙은 단순한 이자 개념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복리의 효과를 활용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쓰고 다시 돈을 벌어야 하는 순환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돈을 증식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세 가지 레버리지 전략. 타인의 시간 Wasting other people's time. 사업을 운영할 때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 더 큰 수익을 창출한다. 타인의 돈 OPM, other people's money. 부자들은 자본을 활용할 때 자기 돈만 쓰지 않는다. 투자금, 대출, 파트너십 등을 활용해 더 큰 기회를 만든다. 시스템과 자동화, 리버징 시스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시간당 생산성을 높인다.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돈이 흐르게 만든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단계다. 3.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과학적 근거.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연구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단순히 월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방식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극도로 어렵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건강, 피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근로소득은 안정적이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부자들은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했을까? 그들은 단순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만들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결론, 당신의 소득 구조를 바꿔라. 첫째, 근로소득에 의존하지 말고 자본소득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라. 둘째,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증식하는 구조를 고민하라. 셋째, 레버리지를 활용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부를 창출하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의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계속해서 시간을 팔며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는 부자들이 부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돈이 몰리는 곳을 선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자. 챕터 3.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의 흐름을 타고 움직인다.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가에 달려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알고 먼저 움직인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의 흐름을 읽고 움직일까? 이제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법을 배워보자. 1. 돈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한다. 돈이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곳으로 흘러가며 시장을 변화시킨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형 마트에서 장을 봤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부자는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인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가장 유리한 자리를 선점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 먼저 들어가서 흐름을 만들고 그 속에서 부를 창출한다. 부자가 되는 핵심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이 몰리는 흐름을 타고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다. 두 번째, 돈이 몰리는 곳을 찾는 방법, 경제적 신호를 분석하라. 부자들은 돈이 이동하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경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적 신호를 분석한다. 돈이 몰리는 곳을 찾는 3가지 전략. 1. 기존 시장이 무너질 때 새로운 시장을 찾아라. 대형 마트의 시대가 저물면서 온라인 유통과 물류 산업이 급성장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AI와 자동화 기술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한 시장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 돈이 흘러가는 새로운 시장이 생겨난다. 2.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분석하라. 유튜브와 틱톡 같은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광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TV 광고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행동이 바뀌면 돈도 그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 세, 정부 정책과 글로벌 경제 변화를 읽어라. 정부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한다. 글로벌 경제 변화에 따라 어떤 산업이 기회를 맞고 어떤 산업이 위기를 겪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런 경제적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부자들은 돈이 몰리는 시장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기회를 선점한다. 세 번째,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당신에게 오게 만들어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부자가 돈을 끌어당기는 3가지 원칙. 첫 번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서비스를 찾는다.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부의 핵심이다. 두 번째,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라. 한 번 돈을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야 한다.
구독 모델, 자동화 시스템, 자산 기반 수익을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세 번째, 부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플랫폼을 만들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돈이 스스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부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몰리는 시스템을 만든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의 차이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가에 있다. 결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먼저 움직여라. 첫째, 돈이 흐르는 방향을 읽고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라. 둘째,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 셋째,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몰리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라. 부자들은 돈이 흘러가는 곳을 분석하고 그 흐름 속에서 가장 유리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 스스로 흘러오게 만드는 사람인가?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인다. 이제 당신도 돈이 몰리는 시장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준비를 하라.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의 흐름을 먼저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변화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여정, 함께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세요.